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먼저 축하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LG전자가 이제는 계좌에 빨간불을 켜진 수준을 넘어서 아주 빨갛게 불이 활활 타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는 이 앞에 피마르는 폭락 조정장에서도, 그리고 이번에 터져나온 서늘한 조정 구간에서도 차트를 완성하는 이 세력들의 심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낼 수만 있다면 계좌에 반드시 이러한 기적 같은 폭등이 발생한다고 제가 수없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보신 대로 21일 역대급 장대 양봉과 함께 이어서 오늘도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거대한 이 스마트머니들이 유입이 되면서 그대로 현재 상한가까지도 문을 확 잠가버린 거죠. 제 전략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신 우리 주주님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뭐라 말씀드렸냐면, 다들 이제 조정이 깊어지니까 다시 한번 이 직전 고점에서 깨지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가 물량을 더 쓸어 담아야 하는 강력한 매수에 대한 구간이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V자 반등을 시원하게 성공시켜 놓은 다음에 바로 이 지루한 이 눌림목 구간은 결국 개인들의 물량을 싹 털어내기 위한 세력들의 철저하게 의도된 페이크성 흔들기 파동일 뿐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주가 분석이 이번에 얼마나 또 소름 돋게 맞아떨어졌는지, 어제 핵심 영상 짧고 굵게 복귀하고 오자고요. 바짝 끌어올려주는 정교한 세팅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장중의 조정은 다소 깊게 떨어지긴 했으나 특정 맥점 라인에서는 귀신같이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장중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형적인 상승 수렴형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저점을 끈질기게 높여가면서 에너지를 싹 축적을 하다가 이 수렴의 에너지가 모여진 이 극점에 도달했을 때는 그때 이제 상단 저항대를 대량 거래량과 함께 강력한 돌파를 하면서 이제 위로 폭발적인 방향성을 만드는 겁니다. 자, 보신 대로죠. 그러니까 이 갭을 그냥 크게 띄우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시켜버린다니까요. 자, 오늘 이제 시가부터 강한 저항대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시작을 해줬는데, 솔직히 장중에 이거 보고 이제 따라 들어가면은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상 이렇게 고점대에서는 좀 뇌동매매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무조건 망설여지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이렇게 지루하게 좀 기어갈 때 이런 조정 구간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하는 거고, 그 조정 구간 속에서 개인들을 털어내려는 이 세력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고 미리 매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포들이 슈팅을 만들 때 우리가 단 하루만 해도 이러한 짜릿한 상한가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라도 우리 주주님들이 이 기회를 고점에서 또 멍하니 놓치실까봐 제가 항상 영상에서 앞으로 조정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까지 아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이건 무조건 올라갑니다라고 떠드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들은 어떤 형태를 만들고 상승을 시킨다라고까지 제가 그 경로를 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결국 어제 이제 마지막에 저에게 문자를 남겨서 신호 받으신 분들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막차를 태워서 오늘 이 상한가 수익을 전부 통째로 먹여드린 겁니다. 진짜 제 전략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자, 이제 주가가 워낙 무섭게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계좌에 대한 수익률도 급격하게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부터 냉정하게 고민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그 최적의 매도 타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차트상 이런 패턴들은 이제 고점에서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 어느 맥점 라인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엑시트를 해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제 영상 이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이 LG전자는 지난 이제 급락 구간에서죠. 그러니까 주포들이 이제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 저도 이제 매수를 했다.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차트상에서 이제 드러난 명백한 이 매집 근거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고점 찍고 주가가 이제 며칠 밀리면서 좀 지루한 눌림목 구간에서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는 더 매수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짚어드렸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보란 듯이 미친 정말 대급등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평소에 차트를 설명을 해드릴 때 이렇게 이제 강력한 V자 반등은 대체 왜 완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세력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이제 밑바닥에서 물량을 꽉 쥐었을 때 강력한 이 대형 호재를 동반하면서 주가를 이렇게 수직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죠. 자, 이번에 이제 LG전자가 보여준 흐름은 이 앞전에 시장의 이 급락세를 완전히 지금 씹어먹고 이겨내면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주포들이 준비한 역대급 재료가 차트에 보여졌다라고 했죠. 오늘 시장에서 어떤 초대형 뉴스가 터졌습니까? 바로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이제 전격 방문한다라는 아주 대형 호재가 이제 언론에 도배가 되면서 오늘자 이제 폭등을 알린 겁니다. 자, 정말 소름 돋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리 예언을 해드린 대로 정확하게 진짜 대형 호재가 또 시기에 맞춰서 딱 터져 나오면서 현재 강력한 이 상승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뭐 정보력 그리고 뭐 자금력 뭐 이런 게 이 세력이라는 우리 메이저 집단을 우리가 어느 하나 정면으로 마주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미 뉴스가 나기 전부터 이렇게 차트를 세팅해 놓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뒤늦게 뉴스를 쫓아다닐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를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거래량, 캔들, 차트 속에서 이 교묘하게 숨겨진 그 주포들의 진짜 의도와 설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그 눈물겨운 노력이 이 계좌에 대한 수익으로 완벽하게 직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바닥권에서 완벽한 V자 반등은 성공을 했고 오늘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대급등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 다음에 과연 주가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포들의 다음 폭등 이 시나리오 제가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가가 완벽하게 포물선의 형태로 좀 시킹이 되는 거죠. 이렇게 포물선을요. 즉 주가가 단순히 우상향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세력들이 바로 속도를 미친 듯이 올리는 추세의 가속도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다는 뜻이죠. 자, 이 포물선 상승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시장의 모든 의심들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사방에서 대기하던 이 매수 확신자들의 눈이 뒤집히면서 그러니까 호가를 이제 위로 긁으면서 달려드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력들은 이 광기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연일 계속된 호재 뉴스를 사정없이 뿜어내면서 상승에 대한 각도를 이렇게 점점 수직에 가깝게 꺾여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시간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궤적이 차트상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포물선으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세력들이 계좌를 가장 빠르게 복리로 불려나갈 때 쓰는 추세 상승 가속론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길목에 지켜서 대시세를 먹은 종목이 최근에 또 뭐가 있죠? 네, 바로 대우건설이죠. 대우건설. 이게 이제 포물선 상승의 정석이라는 거죠. 자, 그때도 이제 대우건설이 뭐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니까 첫 운봉이 떨어지니까 그죠? 이제 대우건설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이 급락에서도 그러니까 도망치는 공포의 자리에서도 제가 이 저점에 대한 매수를 이야기하면서 이 다음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 맥점을 어떻게 잡았냐? 바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서 세력들이 장난치는 그 조정의 끝자락에서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다음 파동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지금 차트를 대입해 보면은 자, 보통 이제 일반적인 세력들이 들어온 차트에서는 이렇게 상하 밴드,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시장에 돈을 통째로 쓸어 담는 초강세 세력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시면 초강세라고 적혀 있죠. 바로 이 점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밴드까지 오지도 않고. 자, 그런데 이번에 이 LG전자가 그와 똑같은 형태로 상승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급락 구간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조정이 나온 구간에서도 그러니까 털리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대우건설에서 발생했던 이 점선의 눌림목을 짚어드렸던 이 흐름이 지금 다시 한번 이 LG전자에서 똑같이 구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소름이 돋는 건 뭐냐면 제가 최근 LG전자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뭐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토웨브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죠. 네, 얘네들도 보시다시피 지금 점선을 타고 이제 우상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대우건설을 언제 여러분들에게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이 4만 원에서죠. 4만 원에서 이제 세력들이 설거지를 들어간다고 하면서 엑시트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나간 종목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뿜어져 나오는 이 상승 파동을 그러니까 이 머리 꼭대기까지 온전히 다 먹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세력들 머리 위에서 노는 이 매매 법칙 제가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공개를 할 테니까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고요. 아직 영상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누르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역사적인 이렇게 신고가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다음 대시세 그러니까 다음 파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딱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그냥 얌전하게 올리냐?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무서운 상승 속에서도 개인들을 털어내려고 무자비하게 이 흔들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이제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10% 조정이 나왔지만 이 종목도 이제 고점 돌파를 하고 더 간다고 짚어드렸죠. 근데 이도 보면은 고점 돌파를 해도 이렇게 그러니까 10%짜리 장중에는 이러한 깊은 조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데서 이제 다 또 던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음날 바로 28%가 또 폭등해 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조정이 나왔음에도 현대오토웨버가 더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냐? 바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정확한 세력의 저점을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끝까지 홀딩하는 그 과정은 제가 이 매일같이 장중에 맥점 분봉을 보고 이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런 걸 이제 체크를 하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오토에버도 급등 뒤에 급락이 나왔지만 정확히 지켜주고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LG전자는 지금 현재 어떤 위치냐? 네, LG전자 역시도 자, 어제 이제 페이크성 흔들기에 이탈은 발생을 했지만 여기 이제 털리면 안 된다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다시 이 맥점 분봉에 대해서 지금 올라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타는 종목은 이 기준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우린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시장에서 주는 온전한 대상승의 수익을 통째로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앞에 파동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명확히 나와줬죠. 네. 10만 원에서 돌파에 대한 신호가 나오더니 한 번의 이탈도 없이 무려 26만 원. 그러니까 26만 원이 뭡니까? 27만 원까지 급등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12만 원대에서. 자, 이 말은 즉슨 반대로 이 맥점이 힘없이 깨진다. 그때는 우린 미련 없이 엑시트를 해서 현금 확보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라인이 깨지게 되면 그 뒤로는 잔인한 가격 조정이든 지루한 기간 조정이든 무조건 발생하게 되어 있으니까 깨지는 구간에서는 이제 엑시트를 해서 우리의 소중한 수익을 지키고 나중에는 다시 주가가 바닥을 이렇게 다지고 다시 이렇게 추세가 붙어오는 튀어오를 때 그때 다시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죠. 주식은 이렇게 무지성으로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정교한 기준과 스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는 그러면 어딥니까? 여전히 세력들이 들어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상승을 온전히 즐겨야 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앞에서도 크게 먹은 종목들이 뭐가 있죠? 네, 대우건설도 그 기준으로 이 온전한 상승을 우리가 먹을 수 있었던 거고 최근에 급등을 보여준 이 제주반도체마저도 이 온전한 상승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돌파 이후에 엑시트에 대한 기준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한광통신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러한 흐름들.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세력들이 그러니까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그리고 어디서 돈을 뺄지 최종 이 고점에 대한 영역을 미리 알고 있긴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제가 보는 이 과열 차트죠. 자, 주가가 미친 듯이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더라도 이제 제가 설정해둔 이 과열 밴드의 상단에 딱 진입을 하게 되면 귀신같이 또 주가가 저항을 받고 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이 LG전자도 다시 무서운 속도로 과열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는 건데 다행히 제가 보는 이 과열 밴드 상단까지는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거침없이 치고 올라가서 거기를 딱 찍었을 때 일단 그때 내 소중한 물량의 최소 일부라도 수익을 확정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주포들이 이제 장중에 물량을 털어내며 제가 말씀드린 이 맥점 분봉에 대한 게 확실히 이탈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우린 남은 물량까지 미련 없이 전량 엑시트를 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완벽하게 수익을 확정짓는 방법인 겁니다. 자, 이 앞전 파동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스크,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리스크를 경고했던 게 바로 이러한 맥락이었던 거죠. 차트상에서는 명확하게 과열 신호가 포착이 됐고, 그리고 그 고점 구간에서 주포들이 돈을 빼면서 이렇게 이제 하락을 만들 때 이제 분봉상에서는 이 맥점 분봉의 이탈이 발생이 되면서 그러니까 조정을 알린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주위에서 더 간다고 환호성을 질러도 우리가 꼭 일부라도 수익을 챙겨 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하지만 남들이 무서워서 감히 매수하지 못하는 그 공포 국면에서는 우리는 세력의 심리를 읽고 매수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지금 반대로 환희에 가득 차 있을 때는 남들처럼 뒤늦게 흥분해서 추격 매수를 할 게 아니라 대체 언제 가장 비싸게 팔고 엑시트를 해야 되는지 냉정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만간 제가 보는 이 최종 가열 신호에 도달하거나 혹은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 라인이 이탈이 되는 신호가 발생이 되면 그때 이제 제가 주주님들께 수익 실현을 하자고 가장 빠르게 실시간으로 매도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 절대적인 엑시트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보는 그 과열의 신호가 올 때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종코치는 여기서는 매수를 이야기를 하고 현재 이 과열이 오는 구간에서는 지금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호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네,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빨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환희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이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긴축 우려나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번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오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